다를 것 같습니다. 나는 저 말고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새파란 초원에서 야생동물들과 살아보기, 시뻘건 사막을 밤새도록 걸어보기,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요즘 다들 이런 버킷리스트 가슴에 품고 사시죠? 그런데 사실 저는요, 마지막 단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아직 비워뒀습니다. 바로 웨일 다잉이요. 어쩌면 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웨일 다잉. 요즘 이 웨일 다잉, 잘 죽는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아요. 오늘 박정희 이슈로드는요, 이 웨일 다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이다 보니까 거의 오래 사시는 분이 드물었는데 요즘 100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대 수명도 네, 길어지고 네. 기대 수명만큼 이 건강 수명은 아주 똑같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지만은 자살률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웰다잉은 궁극적으로는 웰리빙을 위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뭐 삶과 죽음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지부장님께서는 또 이력이 네. 보건소장님으로도 계셨었고 의료업계에 오랫동안 계셨다 보니까 참 많은 죽음을 목격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고독사 뭐 이렇게 방문 간호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더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그 사고 때 정말 처참한 그 죽음을 제가 이제 대하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대구 한의대학교 건강시효 과정을 이제 보건소장 출신이니까 한번 맡아봐라.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건강 관련 저희들이 쭉 하다가 웰다잉이 뭐지? 이렇게 해서 이 교육 과정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인문학 중에서 제가 나는 이제서야 이걸 접하게 돼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왕이면 이 교육을 빨리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지부장 자리를 맡으시면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웰다잉의 전도사가 되신 건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 한국에서 죽음이라는 게 참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장례 문화도 그렇고 네네. 또 그 어떤 가족 관습 어떤 이런 네네. 것들을 살피고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은데 네네. 이 죽는다는 걸 준비 혹은 연습 고민해 본다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노인분들이든 아니면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는지 이런 것들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분위기는 뭐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죽음 이 웰다잉 교육 자체가 어르신들이 가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너무 달라졌고 김수환 추기경 선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어른들이 연명으로 결정이 뭐지? 네. 이렇게 해서 웰다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심지어 그 연명으로 결정을 17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등록된 어르신들만 네. 1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웰다잉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저변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어르신들이 가서 보면은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갑자기 어르신이 편찮으시고 말을 못 하시고 이랬을 때에 자녀들이 아 정말 우리 부모님 그대로 그냥 뭐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죄인처럼 생각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죠.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들이 가기 전에 이미 그런 걸 다 해놓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연명의료라는 거는 정말 살아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나을 수 있는 거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네. 더 이상 살 수 없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연명만 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감을 하시고 네. 많이 이제 호응을 하시는 거죠. 나는 연명 치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의사를 예. 표명하셨을 때 그 자녀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들이 모시고 살 수는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하는 쪽으로 이제 찬성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왜 그래요 뭐하고 이런 톤은 없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하여튼 받아들였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저도 3남매가 있는데요. 네. 그래 지난 이제 설에 다 만나가지고 그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저 사전 연명의 양서를 작성했다. 어느 순간에 위급한 순간이 돼가지고 의사가 그 뭐 시술하라 하든지 산소호흡기를 끼워라 하도 흔들리지 말고 너들이 지킬 수 있겠나 하니까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3남매가 전부 다 흔쾌하게 했어요. 그래 누구든지 한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참 식물인간으로 계속 있는 걸 내가 자주 보는데 그런 일을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작성을 해보시니까 내 주변에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권장하고 싶기도 하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집사람한테도 쓰게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도 꼭 필요한 것 같더라. 전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자랑하고 한번 써봐라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좀 불편해하거나 거부를 하신 분들도 혹시 있었을까요? 노인들의 최고 고민은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가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산에 언제 건강하게 갈 건가? 언제 난로 속으로 들어갈 건가? 이제 그런 고민 속에 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이제 찬성 쪽으로 가면서 나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하는 방법을 가는 곳을 몰라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가고 있다 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소리만 들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해갖고 종합복지관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 그 다음에 대한웰다잉협회 같은 경우에는 각 지부 지회장님께서 상담사 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인을 받고 난 그 법적 양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이 사례가 분명히 어르신들만 위한 사례는 아닙니다. 가정 형편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생활에 의해서 그것들을 짐처럼 지고 가는 가족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은 사실은 노인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좀 국민 대다수한테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종사촌 매제가 위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간호사라는 딸이 왔어요. 딸이 왔는데 위급하다 하니까 자기가 간호사면서도 사전 연명의 양서를 썼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위급하다. 지금 시술하자 하더라고요. 고종사촌 동생이 절대 안 된다. 그래 반대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운명이 한 일도 있었어요. 네. 3년 전에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처형입니다. 처형인데 쓰러져 가지고 그분도 그 처형도 의향서를 썼어요. 썼는데 자녀가 4남매인데 2사람은 그
기도에 간을 떨는 걸 반대를 했는데 막내가 세워가지고 했어요. 시술을 했어요. 시술을 했는데 그래 지금 이제 4년째 지금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이걸 작성해가지고 자녀들이 좀 따라 주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실제가 구속력이 없잖아요. 자녀들이나 부인이 이제 남편이 반대를 하면은 시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 의향서에다가 강제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작성하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번복이 안 되도록. 예, 그걸 하나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예,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불러서 우리는 둘 다 이걸 썼다. 네? 절대적으로 꼭꼭 뭐뭐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바로 위기 상황이 되면은 마무리하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큰 일을 당하면은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살려보자 하는 아마 의욕 때문에 그런 혼란이지 싶은데 네. 하여튼 이런 강제 규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럼 실제로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과 그 상황에 제대로 이 작성자의 뜻대로 시행이 되느냐는 그렇지. 또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더 고민해 봐야 될 네, 지점인 네. 것 같습니다. 사전 연명을 본인이 등록을 하면 그거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는 맞고요. 혹시 자녀들은 행여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가는데 아버님한테 그거를 못 해드려서 훗날에 본인들이 정말 늘 영원히 좀 가슴에 조금 못이 박히거나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네. 법적으로 지금 시행령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웰다잉 협회 지부장님이 생각하는 네. 좋은 죽음, 잘 죽는다는 건 뭘까요? 이 웰다잉이라고 하면 혹시 노인들만 받는 교육인 줄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젊은 층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다지고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한 번도 살아가면서 먼 꼭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게 늘 보면은 이 시간이 모래시계와 같아서 정말 한치의 어침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이는 찰흙을 섞이면 도자기가 되고 시멘트를 섞으면 건축물이 탄생하듯이 정말 우리도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면 훗날에 죽을 때 후회를 최소화하자는 게 저희들의 웰다잉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보람의 사건이라고 온 국민이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 분이 이제 젊은 사람인데 사실은 뇌출혈로 수술을 했잖아요. 뇌출혈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살아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사도 두고 봐야 된다 하는 상황이었고 예, 근데 그때 뭐 IMF고 이 사람 또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도나고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히 낫는다 했으면 아마 부인도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자퇴 서약서를 쓰고 퇴원시켜 돌라. 나는 남편을 치료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무작정 또 붙들 수도 없는 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퇴원을 시켰어요. 안부 백잉 해가 집에 갔는데 그 떼고 5분 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예, 문제가 돼서 의사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살인 방조죄 계속 논란이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또 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은 존엄사 1호 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완전한 거는 아니지만은 네. 그 할머니가 기관지 내시경 하다가 출혈을 해갖고 이제 의식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갖고
인공호흡기를 계속 꽂고 연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는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거 인공호흡 꽂고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이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엄마의 뜻이 그랬다. 그리고 지금 또 회복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공호흡기를 좀 떼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안 될락하죠. 안 될락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에도 가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법원에서 그럼 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띄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가 그 출혈됐던 부분이 잘 안 물었는지 뭐 괜찮아지면서 숨을 크게 후 내쉬고는 그때부터 호흡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 201일인가 더 사셨어요. 굉장히 사회에서도 이슈화가 되고 우리가 이게 뭔가 법적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호스피스 병동에도 꽤 오랜 시간 계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동산병원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1987년도부터 호스피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6년 정년 퇴임을 했는데 제가 암센터 팀장을 맡으면서도 그 암센터 안에 호스피스가 들어가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조금 역사가 긴 것 같으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호스피스 의료법이 언제 이제 만들어졌고 이런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네네. 이사장님께서도 이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는데 네. 좀 역할과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가 이거 좀 보면서 한 네, 이야기 네, 네. 할게요. 여사라서 기억이 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 호스피스 협회가 1991년도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카톨릭이 따로 생겼고 그다음 완화의료 학회가 생겼어요. 이 세 단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자. 그때 마침 이제 저하고 이제 강영호 선생이라고 메디컬 닥터가 이제 같이 맡아서 했는데 이럴 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를 촉구한 캠페인 이런 걸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난 다음에 2008년도 1월 달에 법률 제정 공청회라고 이렇게 김충환 의원이 했어요. 7월 29일 날 또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희들이 김충환 의원하고 국립암센터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 토론회를 이제 가졌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관련된 이제 사람들 기자분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다양히 국립암센터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침 호스피스 실무자로서 여기서 이제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이거를 이제 국회에 발의를 했는 거예요. 호스피스 법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호스피스 법이 의료법 안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90년대 처음 이제 협회가 만들어지고 실제 법이 제정되고 국회 논의가 되고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 절감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웰다잉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호스피스 대표로 참여하셨다고요. 웰다잉법도 마찬가지로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복지부나 국립암센터나 뭐 생명윤리 관련된 그런 기관의 단체장들이나 오래전부터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제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서 호스피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명의료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여를 좀 있었어요. 하셨겠네요. 그러면요, 이사장님, 웰다잉 뭐 직역하면 잘 죽는다는 건데 그렇죠. 호스피스와 좀 유기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또 분명히 다르다고 예. 하더라고요. 좀 정리를 예.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 죽는 거는 똑같죠. 웰다잉은 어떤 면에서 내 삶, 내가 어떻게 잘 죽느냐 이 문제지만은 호스피스는 그 환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는 게 이게 이제 조금
확연하게 좀 다르고요. 잘 사는 게 사실은 well living and well dying이거든요. 잘 산다는 것은 자기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나와 더불어 내 이웃이 어떻게 잘 사느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웰다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더불어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네.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 죽음이 너무 아름답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옆에서 정말 진심을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 사람이 제대로 잘 살았는 거. 예, 그런 죽음.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병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잘 간호도 받고 의료적인 그것도 받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정신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이런 전인적인 도움을 받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호스피스하고도 호스피스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네. 예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큐어가 아니고 치료가 아니고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거는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한다는 뜻이 있어요. 호스피스 케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호스피스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그 대상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하는 심정으로 그분과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게 네. 호스피스거든요. 예, 그래서 호스피스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웰다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웰다잉도 정말 내가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도 건전하게 하고 전인적으로 잘 살다가 편안하게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가. 그러면서 억지로 내 생명을 막 기구에 의해서 연장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그냥 네. 정말 이렇게 창조주가 네. 내를 오락할 때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예, 그게 웰다잉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웰다잉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 그런 전인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로 호스피스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기는 예, 해요. 예, 어쨌든 호스피스 병동에서 실제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도 많이 목격을 네. 하셨고 예. 호스피스 관련 법이라든가 웰다잉 네. 관련 법에 대해서도 그 제정이 되는데 참여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웰다잉이라는 거는 어떤 모습인 게 가장 좋을 것 그래요. 같으신가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안전한 착륙을 전제로 이륙하고 정말 안전한 착륙이 없이는 그 비행기의 이륙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네, 그걸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면서 예,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잘 착륙할 것인가 그게 우리 인생의 숙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잘 하는 게 웰다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정말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다른 세계 더 좋은 세계로 여행 간다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 정말 이런 웰다잉 문화, 호스피스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이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웰다잉이라는 게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내가 매듭을 짓는다고 해야 되나? 매듭을 푸는 거지. 매듭을 푸는 것. 예. 푸는 거. 그거를 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고. 그게 바로 존엄한 그 죽음이다. 예. 아름답게 죽기 위한 건강 관리,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종 운동, 체조를 하면서 건강하게 가는 방법을 찾고 있고 저는 보통 하루에 한 3시간을 걷습니다. 3시간 정도를 걸으면서 이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걸 하는데 취미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게 이제 취미를 바꿔서 행동을 하다 보니 생명이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영 다른 길로 가지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취미를 바꿔라, 과거를 버리라, 새로운 길로 가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지금 제 친구들도 막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 걷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도 협착증 수술을 2020년도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은 하루에 한 10,000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허리가 안 좋고 이렇다고 지금 집에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움직여라. 움직여야지 건강해지고 죽음도 쉽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왜든지 움직이고 운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일당을 위해서 잘 죽어가기 위해서. 예. 묘비명을 적으라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묘비에다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묘비명에다 써놓으면은 이제 산에 오시더라도 아 살아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죽음의 모습, 나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 한 장의 종이로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 웨일다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C'est un soir de lune et de neige. Le ciel dort dans le Saint-Laurent. J'étais venu poser mes pièges pour t'attraper tout doucement. Tu m'attendais derrière la glace, presque endormi sous ton chapeau. Moi j'insultais le temps qui passe, qui griffait mon cœur et ma peau.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화의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겠습니까? 왜 관심 없는지 물어보세요. 정치에 대한 생각과 각오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